제가 이전에 메모리 DB라고 얘기한 것들 있죠. 좀 알기 쉽게 퉁쳐서 불렀는데요. 이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RDBMS이면서 메모리의 일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완전히 메모리만 사용하여 RDBMS의 디스크 I/O 병목을 해소하고자 만든 제품이죠. 크게 큐브리드, 오라클 인메모리 옵션이나 SAP 하나, RT베이스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스토어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있죠. 멤캐시드, 레디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같은 거라서 기존 RDBMS와 거의 동일하게 설치하고 표준 SQL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큐브리드 하니까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네요. 모 신문사에 도입된 것인데 클라우드 인프라로 옮기고 싶다는 요청에 분석하고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지요. 2012년 근처로 기억이 됩니다. 큐브리드는 다른 RDBMS와는 달리 브로커라는 게 중간에 있어서 RDBMS의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메모리 영역과 디스크 영역을 혼합해서 사용하면서 브로커가 엔진 기동 시 메모리에 띄워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 자체를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VM에 올린다는 얘기는 에뮬레이트된 하드웨어에 OS를 올리고 그 위에 올리게 되다 보니 100% 호환이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환경을 만들고 큐브리드를 설치해서 동일하게 구성을 했는데 오히려 VM 환경이 더 느리더랍니다. 브로커가 무슨 일인지 두세 배 늦게 반응을 했지요. 큐브리드 개발사는 한국 회사라서 그 회사에 연락해서 공조를 요청해서 한참을 봤는데 결국 개발사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네가 봐서는 브로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늦게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기술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VM은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는 것들 다들 아시죠? 정말 알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무튼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간 VM 사이의 네트워크 통신은 다른 물리머신과는 달리 하이퍼바이저를 물리닉을 거쳐서 가상 L2의 입력 포트로 들어간 뒤 출력 포트로 나와서 다시 VM의 가상 닉을 거쳐서 OS까지 도달합니다. 나갈 때도 이에 역순으로 4홉을 지나가겠지요. 즉 물리머신의 경우 2홉으로 들어왔다 나갈 것을 VM의 경우 8홉이 필요합니다. 만약 핸드쉐이킹 알고리즘 등등 비효율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브로커가 느려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RDBMS 개발사는 엔진이 메인이지 브로커의 네트워킹을 최적화하는 드라이버 개발자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쓸데없이 빠졌는데 아무튼 큐브리드도 국산 인메모리 DB로 나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쉽게 접하고 고민하고 있는 메모리 스토어인 멤캐시드랑 레디스를 봐야겠죠? 왜 얘네들은 인메모리 DB라고 안 하고 메모리 스토어라고 할까요? 태생이 전혀 다른 게 메모리 스토어는 임시 메모리 저장소로 시작했기 때문에 엔진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변수명 값 같은 키 밸류를 저장하는 용도로 개발이 되었지요. 그래서 KVS, Key Value Store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요즘처럼 제이슨이란 데이터 형식이 뜨면서 적합한 데이터 저장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같이 뜨게 되었죠. 멤캐시드는 MySQL의 메모리 공간 대체용으로 많이 발전한 이유는 MySQL 멤캐시드 플러그인을 설치만 하면 자동으로 쿼리캐싱을 해주기 때문에 MySQL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멤캐시드를 올린 MySQL과 그냥 MySQL의 성능 차이를 보면 안정 세팅에 비해 10배가 넘는 속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MySQL이 그동안 날리던 쿼리를 그냥 날리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레디스는 처음부터 KVS를 이용한 데이터 캐싱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RDBMS를 가리는 게 아니고 독자적인 메모리 저장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입출력은 모두 개발 언어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속도의 장점 때문이죠. 그동안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으로 메모리 영역을 세팅하고 관리한 데다가
세션별 또는 프로세스별로 구분 관리를 해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데이터 또는 누가 보면 안 되는 정보는 공유 안 하거나 하는 개발 쪽에 포커싱된 데이터 관리가 언제나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디스가 나타나면서 서버가 달라져도 데이터 관리가 편하게 되므로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memcached 사용할까 레디스를 사용할까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MySQL 플러그인을 이용하여서 편리하게 쓰실 분들은 memcached를, 다른 RDBMS를 사용하거나 KVS만 필요한 경우는 레디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memcached로 일반 KVS를 못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쓸 바에는 레디스가 지원하는 다양한 클러스터 등등 많은 기능들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 여기서 레디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클러스터로 묶잖아요. 제가 여기서 언제나 또 태클을 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레디스를 어느 노드에 올리시나요? 웹서버, 왓스서버, 아니면 별도 레디스? 제 추천은 별도 레디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레디스는 메모리이다 보니까 용량 제약이 있기 때문에 파티셔닝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모든 레디스를 구성하는 한국 프로젝트에서 굳이 마스터 하나의 슬래브를 서너 개 만들어서 모든 데이터를 싱크를 걸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 본 곳에서는 잘 구성한 곳이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전 코너에서 제가 미니마이징한 샤딩 이야기를 했었죠. 이젠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시대입니다. 즉 모든 서비스는 단위별로 쪼갤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가 끈끈하게 엮여 있어서 떼어낼 수 없다면 그냥 옛날 방식을 그대로 개발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만든 서비스에서 회원가입 및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디렉토리 복사만으로 그것만 떨어져 나오게 설계되어 있나요? 그렇게 복사한 디렉토리에서 기동만 하면 특별한 설정 없이 바로 회원가입 및 관리가 되나요? 여러분이 만든 상점 및 카트 기능도 똑같이 뜯어낼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MSA를 생각하지 않고 개발하신 겁니다. 언제나 MSA를 고민하고 단위별 개발 및 테스트를 하게 되면 애자일하게 개발될 수 있고, 당연히 그 단위로 개발되어 있으니 공통 모델과 기능용 컨트롤러와 뷰 모델만 들고 나오면 되어야죠. 애자일과 MSA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든 기능에 이름을 붙이고 복부스로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죠. 화면에서 보듯이 제가 만든 기능보다 나은 오픈소스가 있으면 그냥 갈아 끼우면 되는 것입니다. 잘 만든 오픈소스일수록 API 기능이 잘 돼 있어서 그냥 연결만 하면 끝나거든요. 또 제 자랑으로 샜네요. 즉 MSA 구조가 되어 있다면 레디스 역시 각 기능별 레디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다양한 레디스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에 맞추어 부하도에 따라 해당하는 레디스만 클러스터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적의 레디스를 구성할 수가 있죠. 메모리 스토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다시 어떤 쪽으로 더 원하시는지 댓글을 주시면 그에 맞는 심화학습으로 가겠습니다. 엔진의 구조에서 코어 기술 등등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료 준비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끝.